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토노마드 주팍, 저는 모토노마드의 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글쎄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주팍의 드림카 시리즈 제3탄.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이 투박한 핸들 그리고 이 투박한 프레임, 이걸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프 랭글러 4XE입니다 4x2라고 해야 돼요. 아, 맞지. 4x2를 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승을 출발을 해볼 건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여주시죠 한번. 자,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자, 지프인데 엔진 소리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차는 지프에서 최초로 내놓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이죠. 차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 차가 아닌데 굉장히 조용하고 네. 굉장히 잘 나간다. 그리고 디펜더보다 더 출렁거려. 아, 이건 진짜 낭창거려요 차가. 와, 나 약간 요트 운전하는 것 같아. 디펜더 때도 얘기했지만 네. 랜드로버처럼 정말 역사가 오래된 차야. 그렇죠. 그 역사의 흔적이 또 인테리어에 곳곳에 보이죠. 그런 회사가 하이브리드가 됐어. 이 시대를 또 무시할 수 없죠. 사실 바뀐 건 별로 없지만 이 차의 인테리어부터 얘기를 해보자. 그렇죠. 사실 외관상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디자인이 바뀐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좀 이게 대신 눈여겨볼 점은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니까 오염물질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팬더 윗부분에 충전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좀 그런 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 실내는 더 기존 모델이랑 거의 똑같죠. 그냥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는 내가 바뀐 게 보여. 아, 그렇죠. 계기판이 많이 바뀌었어. 일단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여기에 차지라고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RPM 게이지랑 보통 이런 데 속도 게이지가 있어야 될 차인데 속도 게이지가 없어지고 속도 게이지는 디지털로 바뀌고 RPM 게이지랑 여기 옆에 이제 전기를 어떻게 소모하는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가 나오는지, 회생제동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는 그런 계기판으로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많이 늘었어. 타이칸도 그렇잖아. 초록색 되게 많이 썼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다 계기판에 표시가 되어 있고, 배터리 용량 표시되어 있고, 배터리를 얼마나 갈 수 있는지 34km 갈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 돼 있다. 그 밖에는 그냥 지프 랭글러 자체 특징이라고 해서 설명드릴 것들만 좀 몇 개 보자면은 기어 노브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그냥 저희가 아는 변속기인데, 이 왼쪽에 있었던 거는 이 차는 원래는 이제 사륜구동인데 오프로드에서 주행할 때는 노면 상황에 따라서 바퀴를 두 바퀴만 굴릴지 네 바퀴만 굴릴지 되게 다양한 그 조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양한 환경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운전자가 직접 조절하기 위해서 바퀴를 두 바퀴만 굴릴지 네 바퀴만 굴릴지 그런 거를 조절하는 기어 노브가 또 이렇게 왼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또 이렇게 특이한 부분이, 이 창문을 내리는 버튼이 이 문에 없고 이 가운데에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차는 문을 뗄 수가 있죠. 맞지? 정말 지프다운 부분. 맞아. 이거 위에 이 프레임 제외하고 천장도 다 열리고 이것도 다 뗄 수가 있고, 이걸 앞으로 내릴 수 있어. 맞아요. 윈드스크린이 앞으로 눕혀져. 그렇죠. 이 앞에 윈드실드도 그냥 확 젖혀서 내릴 수 있어요. 완전히 눕혀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디펜더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오프로드에는 사고가 날 일이 굉장히 많잖아. 미끄러져서 어디 부딪힌다든지 그냥 그럴 일이 너무 많은 차라 문을 애초에 떼서 그럴 일을 방지한다. 그래서 문짝을 완전히 떼버리고 파손을 아예 방지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문을 뗄 수 있고, 앞에 윈드스크린도 앞으로 넘겨서 돌이 튀어서 깨지는 걸 방지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디펜더보다도 더 오프로드에 집중을 그렇죠. 하는. 나는 디펜더 때는 이제 디펜더는 고급 오프로더 라고 표현을 했지만 얘는 정말 오프로드에 목숨을 건든. 그쵸. 그냥 오프로드의 모든 자신의 DNA를 때려 박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참 지프가 마케팅을 정말 잘한 게 정말 얘를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게 정말 너무 산이 타고 싶고 캠핑이 가고 싶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나는 변태라서 장점으로 느껴지는 게, 이 차가 지금 여러분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지금 엔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아예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정차시에 나 처음에 차 탔을 때 나 위에 열려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딘가에 창문이 내려가 있는 줄 알았어. 지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밖에서 소리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좀 이렇게 원래 이런 데가 오픈돼 있으니까 좀 이런 데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열릴 거란 말이지. 그렇죠. 요. 활짝 열리네. 오, 예. 지금까지 다 열리는 거잖아요. 오, 예스. 됐어, 나 벌써 갖고 싶어. 벌써 자연이랑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야. 뜨거워. 뜨거워.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사양은
지금처럼 이렇게 열 수 있는 소프트탑이 달린 파워탑 모델이고요. 오버랜드. 네, 오버랜드랑 루비콘이 있어요. 근데 오버랜드는 그 중에서 좀 더 도시명 디자인에 그나마 가까운 이제 그런 모델을 오버랜드라고 하고, 그리고 이 랭글러 4x2는 전부 오버랜드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하드탑이랑 이런 캔버스 탑이 오픈되는 파워탑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버랜드랑 랭글러랑, 그러니까 이 차가 랭글러잖아.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그러고 상당히 내 주변 사람들 중에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루비콘이 차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았어. 맞아요. 흔히 랭글러 하면은 사하라, 루비콘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왔었잖아. 그렇죠. 사하라는, 여러분 사하라 사막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사하라는 평지 느낌이 좀 나지만 루비콘은 딱 들었을 때 강을 건넌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오프로드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약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강을 건너고 바위를 넘고 이런 느낌. 루비콘 모델의 경우에는 스웨이바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웨이바가 뭘 하는 기능이냐면, 사람으로 치면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 관절을 풀어버리는 거야. 어깨를 빼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차가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겠지. 그러면 뭐가 좋다? 산을 탈 때 바위가 도로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 그렇죠. 오른쪽에 요만한 바위가 있고 왼쪽에 요만한 바위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올라가야겠어? 양쪽 팔을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축이 뒤틀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스웨이바를 분리해주는 게. 그거를 루비콘은 가능해. 그지만 오버랜드, 사하라 모델은 불가능하지.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 다 이제 트레일 레이티드라고 옆에 보면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프로드를 우리는 잘 갈 수 있다는 인증 마크죠. 인증 마크라고 하더라고. 그거는 사라도 다 있어. 그래서 오프로드를 못 가는 차는 절대 아니고, 얘 4x2도 똑같이 그게 달려 있으니 맞아요. 오프로드를 못 가는 차는 절대 아니다. 이제 이 차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오버랜드이기 때문에 스웨이바를 분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프로드는 충분히 잘 가는 차이고, 우리가 지금 어차피 오프로드를 탈 수 없는 상황이니 도심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지프를 진짜 사려고 난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지금도 언젠가는 지금 곧 지프를 살 것 같은데, 지프를 탔을 때 항상 느끼는 점이 그거였어. 일단은 차가 많이 흔들려. 그렇죠. 지금도 디펜더 탔을 때랑은 또 이게 다른 느낌으로 지금 이제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차가 되게 출렁거리는 그런 승차감이 있어요, 지금. 정말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나는 편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차가 디펜더 때는 내가 텅텅거리는 승차감이라 했죠. 나는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EV6와 아이오닉 5의 차이라고 봐. 약간 세팅 자체가 애초에 랜드로버랑 지프랑 비슷한 SUV에 집착하는 브랜드라고 쳤을 때, 지프가 좀 더 세팅을 부드럽게. 그러네요. 이거는 확실히 부드러워서 느껴지는 움직임이네요. 그냥 이 물 위에 떠서, 그러니까 요트 타는 느낌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던 게 왜 그랬냐면, 솔직하게 그냥 안 좋게 얘기하면 직결감이 없어. 내가 탈골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 탈골돼 있는 느낌으로 차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차는 빨리 달리라고 나온 차가 아니야. 그렇죠. 그냥 험한 길을 잘 빠져나가라고 있는 차죠. 그래서 솔직하게, 그래서 나한테 편하니? 라고 물어보면 편하진 않아. 지금도 보면 직진 잘 못하고 이렇게 이러고 가. 약간 춤을 춰.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차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야. 차가 다른 쪽으로 간다고 착각해서 자꾸 핸들을 보정을 계속 해주니까 차가 더 흔들거리는 거야. 이거는 약간 적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봐봐, 그래서 내가 그냥 직진으로 해놓고 가면 알아서 잘 가거든. 알아서 잘 가, 이렇게. 근데 자꾸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이러고 가니까 착각해가지고 자꾸 핸들을 보정하니까, 그러니까 차가 더 흔들거리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좀 승차감이 좀 그렇습니다. 뭔가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나름 재미있는 느낌이에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출렁거림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멀미가 날 정도의 그런 출렁거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배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그 승차감이랑 정말 비슷해요, 그냥. 대신에 또 드는 생각이, 일반 노면에서는 출렁거리는 거지만 오히려 비포장으로 나가면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치. 아무래도. 그쵸. 더 거친 노면을 이 출렁거림으로 대신 상쇄시켜주니까 오히려 더 편하죠. 도로를 나갈 때.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도로보다는 비포장에서 더 어울리는 승차감인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에서 못 몰고 다닐 그 정도의 불편한 승차감은 또 그렇죠. 아니야. 차가 일단 높아. 굉장히 높아서 높죠. 시야도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로크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 지금도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잖아.
네. 근데 뭐 사람을 막 당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막 멀미가 나게 하거나 그 정도의 승차감은 절대 아니란 말이지. 네. 애초에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타면 네. 어색할 건 없어. 그냥 그 특성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네. 나 지금 발견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네. 얘한테서 나는 소리인가? 네, 이게 전자음이 있어요. 소리가 크구나. 네. 그러네. 네. 묘한 뭔가 걸걸걸거리는 전자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엔진 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이거 완전 그 일렉트릭 모드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이브리드 모드로 돼 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모드가 또 있는데 eSave 모드라고 있을 거예요. eSave는 엔진 우선이어서 배터리 소모를 줄여주는 모드거든요. 아마 그 모드로 하면 엔진이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있다. 네. 켜졌다. 그렇죠. 이제 엔진 소리가 나네요. 오, 이거 뭐야? 회생제동 느낌이에요? 나 또 특이한 사실 발견했어. 예. 엔진은 켜져 있는데 예. 가속할 때 RPM이 안 올라간다? 봤지 방금? 예. 그럼 RPM이 올라가는 순간 엔진이 개입한 거거든? 예. 안 올라가지? 예. 안 올라가. 안 올라갔죠, 그죠? eSave 모드를 켜도 엔진을 안 쓰는 경우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하면 세게 밟으면 올라가거든? 근데 문제는? 저속은 거의 모터로 가네요. 저속은 거의 모터로 가네. 그래서 모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완전히 전기로만 가는 일렉트릭 모드, 그리고 두 가지 엔진이랑 모터를 적절히 조합한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 그리고 엔진 위주로 움직여서 전기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eSave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차는. 사실상 이 차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거 하나거든. 네. 다른 지프들이, 다른 랭글러랑 다른 점이 그거 하나뿐이니까. 근데 나는 굉장히 놀랐어. eSave 모드라고 해서 나는 정말 그냥 엔진만 쓸 줄 알았는데 방금 분명히 봤잖아. 나 거의 급가속 수준이었는데도 그렇죠. 전기를 먼저 쓰네. 배터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엔진이 따라와주는 그런 느낌인데, 뭐 디펜더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막 피칭, 롤링 있는 그거는 당연히 감안하셔야 되는 특징. 오프로드 차량의 공통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특징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 말했던 게 뭐였냐면, 엔진이 개입을 하는 순간 엔진이 개입을 하고 악셀을 확 떼면 회생제동이랑 동시에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더 엄청나게 멈춰. 더 담력이 세게 걸리겠네요. 방금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좀 되게 세게 걸린다. 그러면 이 차 자체의 회생제동은 어때요, 느낌은? 근데 사실 나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 디펜더 때랑 좀 비교를 하면 얘는 회생제동 느껴져? 봐봐. 여기서 밟았지? 됐어? 그냥 진짜 그냥 살짝 톡 치는 것 같은 느낌 정도만? 되게 약해. 그리고 봐봐. 갔다가 이게 봐봐. 내가 방금 얘기했던 순간이거든. 지금은 이 엔진이 개입했다가 멈추는 순간 있잖아. 봐봐. 확 멈추지. 그러네요. 엔진이 개입을 하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랑 동시에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엄청 세게 멈춰. 일반 회생제동만 사용하면 나는 그렇게 안 센데? 그러네요. 엔진이 들어갔을 때가 더 세네요. 같이 맞물려서. 회생제동은 그렇게 안 세. 확실히 도심에 그나마 조금 더 친화적으로 됐다고 느껴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조용하진 않네, 차가. 조용하진 않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랭글러, 이 지프가 마케팅을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게 솔직하게 진짜 시끄러운 차거든. 전기차인데도 시끄러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점이거든. 나는 오히려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게 야, 근데 그 깡통 지프가 그래도 전기 모터까지 넣어줬네? 라는 생각이 들게,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오히려 우리는 이래서 다 뺐어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심어주거든. 브랜드에서 이게 문짝을 다 뗄 수 있는 것부터 되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항상 오프로드를 가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죠. 협찬을 할 때도 주로 뭐 캠핑 가는 그런 것들에 협찬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오프로드 위주의 매체들에 협찬을 하면서 미디어에 노출을 많이 된단 말이야. 그거 자체가 이 차는 올로드를 위한 차가 아니고 오프로드를 위한 차고, 오프로드를 위한 차이기 때문에 정말 오프로드를 위한 차면 이런 데 가죽이 있을 이유가 없지. 그쵸. 흙 다 묻히고 타는데 여기다 그 좋은 가죽 긁히고 막 이럴 텐데 가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다 빼버린 거지. 근데 그거를 정당화하는 브랜드가 지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도심에는 어울리지 않아. 시끄러워. 지프를 사실 땐 여러분 무조건 감안하고 사셔야 돼요. 레인지로버나 막 이런 그런 고급 차를 생각하고 사시면 무조건 후회하시고. 맞아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이 차는 야, 정말 액티브하게 뭔가를 즐기겠다, 캠핑을 가겠다든지 정말 오프로드를 타겠다든지. 그리고 이 4x2는 조금 더 특수하게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무겁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제 모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날 요소가 조금 늘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프로드를 가기에 좋은 차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캠핑을 다니신다? 캠핑을 다니시는데 전기로 조용히 다닐 수 있다? 민폐 안 끼치고 자연에 해도 안 가고. 나는 오히려 그래서 약간 이게 세일즈 포인트 같아. 오히려 약간 좀
갖고 싶다? 랭글러를 나보고 사라? 그러면 나는 이거 살 것 같고 지프를 사라? 그럼 사실 난 글래디에이터 살래. 그러니까 사실 이 지프 사갖고 오프로드 얼마나 타겠냐. 진짜 맨날 타고 다니는 그런 정말 진성 오프로드 마니아들이 아닌 이상 나 이 차가 오프로드에 다니는 거 거의 못 봤어. 내 주변 사람들도 지프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그냥 약간 잔잔한 그런 시냇가 정도 건너는 용으로 쓰지 정말로 진짜 진지하게 산을 타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부담돼. 사고 나면 정말 어쨌거나 싼 차는 아니잖아. 그쵸. 이 차만 해도 벌써 8천만 원 넘어가는 차잖아. 그렇죠. 이 차가 그러니까 일반 모델보다 약 한 1,000만 원 정도 더 높아요. 가격이. 왜냐면은 뭐 기존의 가솔린 모델보다 한 1,700만 원 정도 더 이제 가격이 높은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파워탑이 들어가는 모델이니까 8,690만 원에서 시작을 해요. 파워탑이 빠지면은 8,340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가격이 꽤 그럼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이게 그래도 또 이 차의 매력이 있는지 처음에 사전계약 물량으로 들어온 80대가 일단 다 완판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80대 완판도 완판이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진짜 큰 관심을 받은 모델이어서 첫 물량으로 나온 12,000대 물량도 다 완판됐대요, 미국에서. 그래? 네. 예전에는 지프가 정말 이제 액티브한 게 당연한 브랜드이지만 그래도 이 전동화를 향한 미래를 향해서 그 시대에 맞춰가고 있다는 것도 정말 좀 재미있게 느껴져요. 참, 내가 지프에서 에너지 절감이라는 글씨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그리고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고장날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이 차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느껴지는 게 우선은 외부에 충전 플러그가 다른 차들보다 좀 되게 위에 달려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보통은 자동차 바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바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여기를 열면 저 부분을 열면 엉덩이 부분 바로 아래에 배터리가 있어요. 원래 지프들은 저희가 그 스토리지 공간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엽총 넣어놓고 막 그런 식으로 쓰는 공간인데 거기에 배터리 넣었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존 모델이랑 시트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시트 더 높았으면 야 큰일 났다. 야. 그리고 좀 성능적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차가 엔진은 기존에 있던 가솔린 그 4기통 27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는데 모터가 추가되니까 또 모터는 2개가 들어가요. 맞아. 그래서 이 엔진이랑 모터가 합쳐져서 385마력의 출력을 내요. 그리고 토크는 64.9kgm까지 올라가고요. 아니 그냥 지금 전기 모터로만 가도 힘 굉장히 좋거든? 진짜로. 야, 이거 아이오닉만큼 나가는데? 이거 되게 무거운 차잖아. 아이오닉 스포츠 모드? 아이오닉 스포츠까지는 아니어도 진짜로 나 진짜 전기 모드로 그냥 이게 배터리만 버텨준다 그러면 나 전기 모드로 하루 종일 다녀도 부족함 없어. 이 차도 꽤 무게가 나가거든요. 2.3톤이에요. 무거운 차야. 2.3톤이면 진짜 무거운 거거든. 그렇죠. 근데 방금 악셀 밟는데 야 시원하게 나간다. 오히려 약간 앞이 들리는 느낌이 좀 덜 한 거 같아. 디펜더 때보다 덜해요. 참 설명하기 힘든 차야. 왜냐면 이게 정말 감성의 영역이거든. 가속력 부족함 없고 뭐 인테리어 부족하고 성능 부족함 없고 방음 부족하고 약간 테슬라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정말 얘도 미국 차잖아. 테슬라 나 계속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정말 부족한 차야. 가격 대비 성능이랑 자율주행 아니었으면 안 샀을 차거든. 근데 그것만으로 그 차가 살 이유가 돼.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얘도 똑같아. 솔직히 이 가격대에 이런 인테리어에 이런 마감? 쇠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프레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런 마감에 거의 9천만 원이잖아. 그렇죠. 왜 사? 라는 소리가 나올만 하거든. 근데 단순히 지프라는 그 브랜드랑 이 차의 출중한 오프로드 성능, 그렇죠. 그리고 이 차의 사용성, 그것 때문에라도 이 차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얘가 가는 길을 난 레인지로버로 못 가니까 안 갈 거고 못 가. 출력 가속해볼게. 오! 야, 잘 나가는데? 야, 이거 진짜 세네요, 이거는. 오, 잘 나가네. 야, 그리고 저는 출렁거리니까 풍절음은 세다. 풍절음은 진짜 세다. 근데 저는 인상적인 게 차가 출렁거렸으니까 가속을 하면은 되게 불안할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가속에서는 편한데요, 저는. 야, 디펜더보다 덜 들리는데 차가? 재밌다 이거. 재밌다, 진짜로. 물론 풀악셀을 밟았을 때 이 반응은 조금 느렸어 방금. 아무래도 변속기랑 뭐 모터랑 여러 가지 조합돼가지고 한꺼번에 최대 출력을 내면서 튕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렉이 좀 있겠지. 그래서 빡 밟았는데도 엔진이 켜지지도 않고 약간 모터로 욱 가다가 막 나가는 느낌은 있었는데 엔진이 딱 개입이 되는 순간 시원하게 나간다. 2.3톤이라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이다.
스트롱 사이다. 이 차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라고 고구마를 마시고 있다가 사이다 한 잔 마신 느낌으로 성능도 나쁘지 않다. 가속 성능도 나쁘지 않고 엔진, 그러니까 전반적인 출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야. 그렇죠. 이 차의 사용성을 생각했을 때 빨리 다니는 차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정말 내 눈앞에 바위가 있다? 겁 안 먹을 것 같아. 진짜. 레인지로버는 솔직히 겁먹을 거야. 차가 아깝죠. 이거 긁으면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하지만 얘는 네. 바위를 만난다? 네. 일단 문짝 붙었대. 딱 돼. 들어가자. 그런 차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랜드로버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차네요. 그렇지. 사용성 면에서 정말 확실해. 이 차를 어디다 써야 될지. 그러네요. 나 벌써 이 차 타고 있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캠핑을 갔어. 경반분교라고 들어봤어? 예. 아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랑 가려고 네. 내가 이제 버킷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네. 경반분교라는 그런 캠핑장이 있어. 네네. 캠핑카 타시는 분들 많이 보실 테니까. 네. 이제 캠핑장 중에서 뷰로 끝판왕인 곳은 나는 황매산. 이 땅 끝에 있어. 네. 거기 한번 가봤고, 가고 싶은데 못 가본 곳 중에 네. 경반분교라는 데가 있어. 거기는 가는 길이 끝판왕이야. 가는 길이 오프로드거든. 네.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돼. 네.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길, 그런 데로 다녀야 되는데 거기를 레인지로버를 끌고 갔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렇죠. 못 가고 있어. 네. 근데 얘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나한테 갈 수 있어.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낸 지프도 대단하고, 그렇죠.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혀놨다는 마케팅 능력도 대단하고, 사실 거기에 더해서 또 새로운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전기와 함께 이제 우리는 환경도 생각한다. 되게 재밌는 차네요. 매력이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이거 답 없는 거 아니냐 이 생각했거든. 아니 랭글러를 누가 9천만 원 주고 사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와, 내가 살 것 같아. 랭글러 항상 이제 알아볼 때마다 느꼈던 게 네네. 연비가 항상 아쉬웠거든. 네. 정말로 4기통 2리터 엔진을 쓴대. 네네. 근데 무슨 연비가 막 10km 간다고 막 나오기는 하는데 네네. 실제로 주행하면 그거 7, 8km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마침 연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배터리가 전기 모터 같이 들어가니까 이 차는 공인 연비가 12.7이 나왔어요. 12.7.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관련된 좀 배터리 스펙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차는 엔진이랑 배터리랑 다 합쳐져서 총 주행거리도 꽤 넉넉해요. 630km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속 충전기로 충전할 때 완충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또 2.4kW짜리 이동식 충전기 또 이제 제공이 되는데, 예, 이동형 충전기로 충전하면은 7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충전 시간이 길어가지고 뭐 불편할 그런 일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 예. 그런 차는 아니네. 예, 그리고 또 엔진이 잘 받쳐주니까. 애초에 그냥 엔진 출력만 써도 그렇게 부족한 차는 아니거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특정 순간에서 회생제동이 팍 걸릴 때가 있거든. 회생제동과 엔진 브레이크가 한꺼번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조금 울컥거리고 회생제동으로 멈추진 못하거든. 네, 그 밟아줘야 된대요. 근데 뭐 회생제동으로 멈추는 거는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는 아니어도 브레이킹 때만 살짝 밟아주면 될 정도로 회생제동은 적당히 잘 걸려요. 연비도 지금 우리 30분 정도 주행하면서 대략 배터리를 한 15에서 20% 정도 썼거든. 30분에 한 20% 쓴다고 쳤을 때 1시간 타면은 한 40% 쓸 거고 2시간 정도? 거의 전기만 쓴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겠지. 그 정도면 전기만 써서도 출퇴근 하겠는데? 연비는 정말 나쁘지 않겠다. 정말 나는 그 맛이 확실한 차를 좋아해. 되게 애기 입맛이지. 어떻게 보면 초딩 입맛. 정말 맵고 쓰고 달고 짜고 그래야지 좋아하는 편이라, 정말 오프로드의 매운맛이란 매운맛은 다 때려 넣은 차가 바로 지프 랭글러가 아닌가 싶고, 이 차의 매력은 정말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워서 그 깍두기 타이어를 꽂아가지고 진짜 인치업을 팍 해가지고 리프트업을 막 올려가지고 그냥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높여놔야 멋있는 차지. 그쵸. 참 운전할 때 또 느끼는 게 참 G바겐이랑 비슷한 게 팬더가 정말 넓게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팬더가 더 나와 있어. 근데 매력은 그게 참 매력이야. 이게 참 이 지프의 매력. 이 팬더, 내가 또 얘기는 안 했지만 앞에 후드 라인이 저기 보이잖아. 네네. 저기가 끝 같지만 앞에 그 크래시 패드가 하나 더 있거든. 맞아요. 더 있어요. 이만큼 돌출돼 있거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멈춰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다르게 생겼으니까, 지프가 일반 차들이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매력이지 않을까. 다른 브랜드 얘기를 하게 되지만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이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진짜 개똥 같은 바이크라고 하시거든. 근데 그 개똥이 맛있다고 하죠. 기계적으로는 꽝인 차야. 근데 감성 하나로 갖고 싶게 만드는 브랜드거든. 오늘 또 주팍의 사심 리뷰
드림카 리뷰. 오늘은 지프 랭글러 4x2를 타보고 나왔고요. 준영이 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었어요. 특히 그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 한번 슉 밟으면서 딱 그때 매력이 확 꽂혔어요. 사실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떡하냐 이랬거든. 아니 그러니까 차는 정말 괜찮았어. 거의 9천만 원에 근접하는 그 가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사실 9천만 원은 여전히 비싸다고는 생각을 해. 근데 비싼 건 맞아요, 확실히. 그런데 그 와중에 맛이 있었어. 감성적인 영역은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적어도 그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지프는 자기들만의 독보적인 매력이 있어요. 우린 올로드 다 버리고 오프로드에 신경을 쓰겠다 라는 느낌으로, 약간 주라기 공원에 그 나왔던 그 차잖아. 아 그렇죠, 같은 랭글러죠. 주라기 공원을 당장에 달려도 티라노와 레이스를 해도 나는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투박한 상남자의 멋을 느끼게 해주는 차가 나는 랭글러라고 봐. 맞네요. 나는 생존의 달인이다, 베어 그릴스다 하는 느낌으로 타야지만 그 매력을 알 수 있는, 진짜 강가에서 바로 잡아온 연어예요. 그야말로 진짜 팔딱팔딱 뛰고 있는 팔팔한 생연어이고, 그 맛을 원하시는, 아니 실제로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돌아다니다 보면 지프가 정말 많이 보여. 한국에 지프 진짜 많아요. 지프 정말 많아. 튜닝한 지프도 많고 여기도 지나가네요. 사실 한국이,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서만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정말 산이 많고 험한 나라야. 그렇죠. 국토의 80%가 오히려 의외로 우리나라에 잘 어울리는 차야. 정말 국토의 80%가 산인 나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이렇게 수도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정비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지프 같은 그런 투박한 멋이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약간 교외를 나가서 정말 전원주택이 있다든지, 저는 정말 약간이라도 비포장 도로를 갈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지프는 너무 좋은 선택이야. 어디에 긁혀도 아쉬울 부분이 없는. 맞아요. 못 갈 곳이 없거든요. 정말 문짝 떼고 가. 스노클 달아. 물 여기까지 진짜 물이 꽉 들어차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언어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어. 근데 저도 진짜 맨날 보기만 했지 타본 건 또 처음이거든요, 지프를. 맞아. 근데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타보면 갖고 싶지 않아? 진짜 그래요. 나도 옛날에 정말 4기통 2리터 엔진으로 바뀌어서 들어온 이번이 JL이지. 맞아요. JL 랭글러로 바뀌고 나서 처음 탔거든. 타자마자 갖고 싶었어. 진짜로. 나는 정말 산까지 타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랭글러? 못 참지. 아니 정말 산타페나 이런 SUV를 사서 튜닝해서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튜닝을 하는 비용이 랭글러 차값만큼 나온다. 외국 보면 도요타 랜드크루저 이런 차들 가지고 인치업하고 리프팅하고 해가지고 막 차고도 높이고 휠도 막 2만원, 타이어도 2만원 끼우고 해서, 그래서 산 가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튜닝 비용이나 랭글러를 그냥 한 대 사는 비용이나 비슷해. 물론 랭글러도 사고 나서 랭글러 차값만큼 튜닝한 사람도 있어.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만큼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는, 안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잘 뜯기고 이렇게 좀 투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지만, 좋게 얘기하면 나만의 잘 만들 수 있잖아. 정말 맞죠. 세상에 같은 지프는 없다 그러더라고. 튜닝된 지프들만 봐도 진짜 다 다른 차고 다 존재감 확실하고. 애초에 그 차를 사는 것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릴 수 있는 차인데, 맞아요. 이 지프를 샀다는 것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말을 하고 다니는 차인데, 거기에 내 개성을 더 심는다? 못 참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지프. 난 사실 그래서 랭글러도 엄청 갖고 싶지만 지프,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이 두 차종이 나는 굉장히 좋아하는 차종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만간에 글래디에이터 시승기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가능성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여러분, GV60 시승기도 곧 올라올 거예요. 아니, 사실 여기서만 살짝 티저를 드리자면 사실 GV60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프 글래디에이터나 GV60 다양한 차종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번 같이 하죠. 그래? 오케이,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토노마드 주파, 저는 모토노마드 준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